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수업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미리 공지한 대로 우리가 11월 14일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제가 일정을 보니까 지금 30분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을 2개를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11월 14일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오늘 기준으로 11월 28일까지 2주간 제가 수업을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관련된 이 출석 앱을 보시면은 아마 12월 달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미출결로 11월 28일 이후에 미출결로 남아 있으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11월 28일 이전으로 가능하면 21일쯤에 아마 출석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환산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시만요. 우리가 앞에 덜 했죠. 잠시만요. 이 부분을 했었죠. 자, 잠깐만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덜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구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제가 계속 써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법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라는 것이 이렇게 네 줄기를 통해서 크게는 네 개입니다. 지금 여기는 세 가지로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급되는 데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충분히 수업 시간에 학습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발달 과정은 결국에 뭐냐면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그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실전 파트나 아니면 인행사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무언가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것은 항상 우리가 신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우리 몸에 음식물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것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그것이 나중에 우리 몸에서 근육이나 기타 등등으로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어찌 보면은 이 체계가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럼 투입이 돼야 되는데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결국 이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기업이나 기타 등등에서는 많은 결과물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결과물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실 좀 혹자들은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은 많이 투입됐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시각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찌 보면 사회복지는 그게 정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적인 이 에버리지적인 그런 삶이 안 되는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의 삶을 사회복지 자원을 투입해서 일상생활로 올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좋은 결과물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뭔가처럼 잘 산다거나 뭔가가 크게 재벌이 된다거나 이래야지만 티가 나는데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사회복지 발달 과정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 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다 그 나라의 국가의 경제력과 관련된다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 부분까지 했었죠. 우리 사회복지 이제 프로그램은 공공과 민간은 다시 영리와 비영리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 특징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윤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필히 잘 기억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비영리 결국 뭡니까? 이 뭔가를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살라모니가 앤하이어가 했던 뭐 특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결국 사업은 하죠. 당연히 뭔가를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남는 것에 대한 이윤을 배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투자를 하죠.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찌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거기에 맞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 사회적 기업이 따지고 보면은 말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반대는 말 그대로 영리 기업이 되겠죠. 뭐 삼성이나 LG나 뭐 기타 관련된 기업들은 영리 기업이고 이 비영리 기관을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업에서 영리 기업에서 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력 자원은 자원봉사자. 왜냐하면은 비영리 조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고 할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필수 유급 직원을 제외한 왜 기관을 운영하려면은 거기에 어찌 보면은 이제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뭐랄까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수한 필수적인 이제 이 유급 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급을 즉 이제 페이를 받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원봉사자 중에도 일부는 유급 자원봉사자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기관들에는 물론 일반 직원들처럼 월급을 꾸준히 받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활동비와 어느 정도의 어찌 보면 열정 페이 정도 그렇게 이 유급 자원봉사자도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영리는 결국 뭔가 기업의 이익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이제 활동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한 개쯤은 우리 지난번 했는 것처럼 요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공급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부분들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랄까요 좀 특징만 이 네 개 부분이 다 비슷한데 아마 선생님들도 보시면은 정부 운영이네 이건 누가 하냐면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이죠.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민간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그럼 어디서 사용할까요?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사용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국가 예산, 국가 재정으로 하겠죠. 즉 국민들이 내는 일반 세금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것이 그냥 정부 모형이고 물론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름도 비슷하죠. 비영리 민간 활용이냐 비영리 민간 운영이냐 뭐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따 제가 설명 들으시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영리 민간 운영은 말 그대로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요 정부 운영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운영 모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원이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도적인 역할, 즉 뭐냐면은 돈도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오고, 즉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와서 자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서비스 전달 또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자원을 준비하고 준비된 자원으로 국가가
직접 그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서비스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재정 부담은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조세로 하고 공공재정 충당되겠죠. 당연히 그 말이겠죠. 결국 이 말을 다 지금 이 말을 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이음절로 줄이면은 세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민간 자선금이나 이용자의 부담금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겠다는 거.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용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실버타운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실버타운 좀 뭐한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요양원 뭐 이런 부분에 보면은 정부가 재정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정부가 월급을 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특히 복지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 있는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우리 학교 앞에 장미공원 맞은편에 있죠. 또는 우리 저기 비산동인가요? 거기도 뭐 제가 지나가 보니까 비혼 노인종합복지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나 뭐 이쪽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 건물을 국가가 짓습니다. 땅도 보면 국가가 국유지나 아니면 국가가 매입을 해서 또 국가가 매입한 땅에다가 국가가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와서 일하는 종사자들 또한 국가가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간혹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물론 다 100%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보통 보면은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국가가 전액 100%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10%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 운영 모형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값에 뭐 50%를 낸다거나 뭐 70%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대 20%, 30% 아니면은 보통 10%, 20%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에서 하는 이 레크레이션 뭐 댄스 교실이나 아니면은 뭐 건강 프로그램 교실 또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 심리 상담 이 받는 교육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사가 와서 이 심리적인 이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심리 상담을 해준다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받게 되면은 만약에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돈이 책정되면은 보통 18만 원인 90%는 국가 예산이 내려오고 보통 10% 정도는 개인이 즉 2만 원 정도는 프로그램 비용의 10%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민간 자선금이나 이용자의 부담금은 결국 어떻게 하는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정부 운영 모형은 정부가 예산과 그러니까 즉 재정과 필요한 모든 이 물품 그리고 뭐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 그리고 그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다 책임지고 정부가 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금은 없거나 있다면은 최소화시키겠다는 거. 왜? 정부가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전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진 않겠죠. 필수적인 프로그램이거나 필수적인 상황이거나 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부 운영 모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요거 보세요. 비영리 민간 활용하고 민간 활용이랑 민간 운영 이 두 가지는 결국 활용이냐 운영이냐 요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보시면서 참고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은 비영리 민간 활용 모형은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요. 이 비영리 민간 활용 모형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치실 때 자, 내용 보세요.
서비스 전달 주체로서 자 비영리 민간 조직이 즉 민간 조직이 뭘 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민간 조직이 결국 서비스를 창출해서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대신에 자 보세요. 재원은 즉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돈은 속된 말로 모든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민간 자금이거나 즉 후원금이나 이용자의 부담금보다 그 말은 뭐예요? 민간에서 나오는 이 후원금이나 이용자의 부담금보다 누가 다 내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내주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정부 우리 위에서 살펴보았던 정부 운영 모형이랑 좀 차이가 나죠. 정부 운영 모형은 뭐였습니까? 정부가 직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재정도 정부가 부담하고 모든 것을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영리 민간 활용은 뭡니까? 민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은 누가 내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이게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 배웠던 거, 중간고사 시험 쳤던 거, 이게 POSC 방식입니다. 그 POSC가 뭐냐면 비영리 민간 활용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그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는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결식 아동이 있어요. 제가 사례를 사실 이것저것 많이 들게 되면 선생님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번 사례 들었던 거 결식 아동들 결식 아동은 그냥 두면은 이 성장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성장 발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업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취약계층 자녀들이 또 가난이 대물림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 영양 섭취에 대한 이 프로그램으로 결식 아동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걸 보면은 자 서비스 전달 주체로서 비영리 민간 조직 즉 예를 들어서 고북민 김밥이나 뭐 롯데리아나 또는요 뭐 요즘에는 비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도 될 수 있는데 또 복지관에서도 정부 예산 받아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영리란 말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틀에 갇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누가 합니까? 민간이 전달을 합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돈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민간 활용 모형은 결국 서비스는 민간이 전달을 하고요. 대신에 돈은 정부가 부담하는 거. 그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구분하신다면은 고봉민 김밥이나 맘스터치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급식 바우처 받는 여기는 비영리가 아니죠. 영리 기업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고봉민 김밥을 운영하고 뭐 맘스터치나 또 이런 데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활용 모형은 아까 전에 제가 말한 POSC랑 똑같은데 여기서 비영리가 붙었잖아요. 비영리는 말 그대로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데 돈은 정부한테서 받아서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한다거나 근데 여기서 무료 급식 봉사는 무슨 돈으로 할까요? 정부 예산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굳이 말하자면은 복지관에서 하는 뭐 건강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또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에서 하는 한국 음식 교육 서비스. 그러면은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재능 기부할 수도 있지만 일정 페이를 받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한국 음식을 배울 때 이제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받고 그럼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복지관이나 또는 뭐 기타 등등의 비영리 민간 조직이 하는 거죠. 여기서 비영리를 빼버리면은 민간 조직이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맘스터치가 또 무료 급식 서비스 돈은 정부로 받아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비영리 민간 활용 모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비영리 민간 뭡니까? 운영 모형입니다. 똑같은데 활용이냐 운영이냐 이 차이죠. 자 밑에 보세요. 이거는 앞에 그런 큰 차이 없는데 자 하나만 보시면 돼요. 공공부문의 역할이 최소화된다. 즉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국가의 재정 부담도 별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위에서 살펴봤던 비영리 민간 활용은 서비스는 민간이 주더라도 돈은 누가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건데 비영리 민간 운영은 뭐냐면은 정부의 역할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최소한 안 하는데 뭐까지도 돈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운영이 될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정부는 민간의 불충분성을 결국 뭡니까? 돈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뭘 하겠다는 거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던 비영리 민간 활용처럼 서비스도 주고 예산도 제공해 주어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거랑 다르게 비영리 민간 운영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되 재정적인 것도 지원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돈도 안 주겠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대신에 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뭐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민간 운영 모형의 사례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 정부 입장에서는요, 모든 우리 국가 지자체 동네 사정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이 고령화 비율이, 이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 시골 동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경북에서는 이 의성 장수마을이죠.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의성이 장수마을이 이렇게 선정된 이유는 거기서 나온 특산물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마늘 중에 마늘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101해라 그러잖아요. 100가지가 좋고 한 가지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것도 진짜 그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맵잖아요. 맵다는 거 그 하나 빼고는 다 좋다 그러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늘은 생으로 먹던 구워서 먹던 삶아서 먹던 쪄서 먹던 말려 먹던 영양분은 거의 동일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늘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식품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의학적인 기준으로 의성 마늘이 육종 마늘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마늘 보면은 뭐죠? 식당 가서 먹는 마늘 보면 굉장히 조그만한 것도 있는데 이건 대부분 다 이 외래 잡종 마늘이고요. 의성 육종 토종 마늘들은 6가지, 그러니까 6알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종 마늘. 이 육종 마늘을 하루에 2통, 그 12쪽을 먹게 되면요. 매일 먹게 되면은 그 어떤 암도 웬만큼 뭐 100%는 아니겠죠. 현대의학 기준으로는 대부분 다 예방할 수 있다라 그만큼 항암 효과가 높대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 마늘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이 드시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장수한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의성 그러면은 뭐 의성, 다인, 뭐 탐리 이쪽은 좀 더 안쪽이잖아요. 그쪽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많단 말이에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데 그러면 그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른 어린이 시설이나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보다도 노인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인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분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겠죠? 아니면 노인분들이 접근성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의성만 하더라도 의성 시내라고 해야 되나요? 의성 읍내? 뭐 그쪽으로 가면은 뭐 금융기관과 이런 것 쪽 다 많이 밀집되어 있겠죠. 어디라도 어느 뭐 군이나 어느 시를 가더라도. 그런데 좀 외곽적으로 빠져 있는 쪽에 아무리 어르신들도 조금 외곽지 쪽으로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자가 운전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잘 안 되고, 대중교통이 그렇다고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기에는 너무 멀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까지 뭐 복지관이 시내처럼 우리 도심권처럼 군데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역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어르신들 한 곳에 다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그 동네나 아니면은 뭐 시골 동네는 다 띄엄띄엄 이렇게 같이 좀 붙어 있으니까 몇 개 동네 중간쯤에 노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작은 뭐 이렇게 센터라도, 작은 기관이라도 하나, 이게 건물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그것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어디에서 지을 수 있냐면 당연히 땅에서는 지을 수 있지만 아무 땅이나 건물 다 지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린벨트라는 이런 뭐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골이나 농사 짓는 땅들은 대부분 다 그린벨트로 많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음대로 건물을 지으면은 그렇죠. 지자체에서 와서 무허가 건물로 왜냐면은 그린벨트에 건물을 지으면은 준공 허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 건물을 부셔야 됩니다. 그래 되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린벨트 지역 특히 집에서 간이 건물을 뭐 달아서 짓는다거나 건물을 허가 없이 정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내고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의성 탐리나 의성 뭐 다인 뭐 그쪽에 조금 외곽지 쪽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복지관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그에 맞는 작은 규모의 노인 시설 프로그램을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라서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영리 민간 운영은 뭐냐면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 즉 특별한 경우에 국가에서 노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외곽 농촌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노인 시설 작은 프로그램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땅 정도만 예를 들어 한 150평 뭐 200평 정도만 한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겁니다. 즉 그린벨트라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 집에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땅에만 뭐 국유지나 뭐 다른 또 누구 개인의 땅을 매입해서 그 땅에다만 노인시설 프로그램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시설에 대한 그린벨트를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비영리 기관에서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르신들을 너무 멀리까지 모셔오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비영리 민간 운영 모형. 그럼 국가에서 크게 돈을 줄 필요 없죠? 국가에서 다 해줄 필요 없죠? 다음 뭐뭐 하면 됩니까? 국가가 규제만 좀 완화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비영리 민간 운영 모형입니다. 그 비영리 민간 활용이랑 조금 확실히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영리 민간 운영. 이거는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잘 아시니까. 뭡니까? 정부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결국 민간 영리 부분을 활용해서 돈 내고 하는 거죠. 유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라도 마찬가지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걸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이제 요양원을 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또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지관은 대부분 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복지관에 가보면요, 성소노인종합복지관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뭐 다른 뭐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2층인가 보니까 어르신들 이 헬스, 즉 어르신들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서 러닝머신이나 기타 등등이 많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거기서 막 뛰시는 분은 잘 없는데 이 뭐랄까요, 러닝머신에서 뛰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걸으시면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러닝머신이 많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체육 시설을 갖추면서 어느 정도의 시설 규모는 대부분 갖추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니까 기다리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노인종합복지관, 즉 일반 종합복지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료로 아니면은 그 굉장히 작은 비용의 부담을 하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하러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운동하러 복지관에 가서 러닝머신도 타고 뭐 짐볼로 그것도 하고 기타 스트레칭 교육도 받으려고 가요. 근데 종합복지관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줄을 서야 되는 경우도 많고 빨리빨리 이렇게 교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운동을 좀 더 여유있게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그렇죠, 일반 헬스장 끊어서 가시면 되잖아요. 뭐 한 달에 10만원씩 내고 가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요양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양원에서도 똑같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도 어쩌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산가들, 즉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우신 분들은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는 이제 어찌 보면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양원에 이제 가셔야 될 분들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분들은 그러면요 굳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서비스의 퀄리티도 어찌 보면 크게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내가 가는 것보다는 난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내고 나는 더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결국 뭡니까? 그렇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큰 비용을 많이 내고서라도 가는 실버타운. 결국 그분들이 하는 게 바로 뭐다? 영리민간 운영이라고요. 그분들은 유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돈을 받고. 그렇게 하면 정부는요. 어차피 국민들의 이 돈이 많든 적든 돈 많은 어르신이나 돈 적은 어르신들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에서 저렇게 해버리니까 정부는 부담이 최소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민간에서 저렇게 하니까 돈 많은 어르신한테 비용을 받고 그 기관은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국가는 가만히 앉아서 세금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일을 해야지만 국가가 더 건강해지겠죠. 일을 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백수나 실업자가 많이 있는 것보다 실직자가 많이 있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국가는 더 건강해지잖아요. 어르신들도 와서 돈을 내고 기관은 그 돈을 받아서 세금도 내고 심지어 그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근로자들은 또 국가에 세금까지 또 내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 입장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민간 운영 모형은 바로 뭐다? 실버타운이나 돈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구조가 바로 뭐다? 영리민간 운영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정부가 다 하는 정부 운영 모형,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영리 민간 활용 모형. 여기서 비영리 빼면 민간 활용 모형은 표에 있으시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영리 민간 운영 모형. 이거는 국가가 돈이랑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 뭐 시골에 복지관 짓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일시적으로. 그리고 영리 민간 운영은요. 영리 민간은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현실은요. 전체적으로 비영리 민간 활용과 비영리 민간 운영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즉 뭐냐면은 국가가 돈을 어느 정도 대주면서도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그런 것이 혼합형으로 결국 이 두 가지가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정부 운영 모형도 있어요. 하지만 영리 민간 운영 모형도 있고요. 대신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비영리 민간 활용과 비영리 민간 운영 이 두 가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프로그램. 자, 이 부분도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고 하기에는 지금 40분이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35분씩 이 정도 해서 지금 올리면은 어차피 25분씩 올리는 것보다 뭐 거의 똑같거든요, 시간상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뒤에 수업도 한 35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제가 파일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수업도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